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주치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교수님과 하는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기도 한데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원래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다 지났습니다. 네. 마지막에 꼭 중요한 걸 내놓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예, 요즘에는 아예 처음부터 나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건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물에 대한 이야기. 네. 사실 물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흔하죠. 교수님의 강의를 이때까지 듣다 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쉬운 팁들을 잘 알려주셔서 네. 모두들 강의를 들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그거의 연장선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뭐라는 거야. 채널을 확 돌려버려요. 보기도 싫어요. 네.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죠? 그래서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잘못 주면 오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아들을 만할 정도. 더 이상은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전문적인 것들은 병원에 가거나 뭐 아플 때 가서 들어도 충분하고 그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아주 일반적이면서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 오늘도 하겠습니다. 네, 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에 몇 번씩이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번째 이제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물에 대한 이야기, 물과 우리 몸의 건강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50살이 되면 한 50% 정도로 줄어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은 뭐냐? 바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늙기 싫으면 물을 충분히 더 자주 먹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떤 증상을 느낄까요? 잘 보시면 20% 정도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면 여러분은 죽어요. 건강하게 우리가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번째 이제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물에 대한 이야기, 물과 우리 몸의 건강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오늘도 드셨죠? 네. 네, 많이 드십니까? 네. 물 먹었다. 이건 뭐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물을 먹어야 우리 건강이 유지됩니다. 사실 뭐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도 물이 치료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전부터 이 물은 중요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지가 한 5년째 되시는데 물을 잘 못 드시면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어머님이 열이 조금 있으신데 얼마나 됩니까? 아주 높은 열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물을 좀 잡수시게 하시거나 물을 잘 음식을 못 드셔서 그런 상황이면 열이 날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충분히 드실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잘 통해서 이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열이 금방 떨어져요. 사실 여러분들도 몸에 조금 미열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물 좀 한번 꺼내보세요. 네, 사실 이 물이라는 성분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에 약 55%에서 78%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인 남자는 한 60%가 물이에요. 온 몸에. 그다음에 여자는 이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줍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물통입니다. 그죠? 만약에 50kg라면 한 50%가 물이니까 25kg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물통이 맞다니까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를 하냐 하면 처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그걸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물이 97%입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이 3%. 그 3%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렇게 한 개의 수정란이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면 하나가 2이 됐다, 4이 됐다, 8이 됐다, 16이 됐다, 32이 됐다, 64이 됐다, 162가 됐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2배씩 늘어나니까 한 24주 정도 되면 물이 확 줄고 단백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4주에는 한 86%, 신생아로 태어나면 한 70에서 75%, 청소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이가 들어서 50살이 되면 한 50%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살이 넘은 분들이 꽤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몸에는 한 50% 정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은 뭐냐? 바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늙기 싫으면 물을 충분히 더 자주 먹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물은 우선 소화작용에 필요합니다. 소화액이 다 물로 돼 있는 거예요. 소화액. 우선 위에는 위산이 나오고 위산 외에도 소화액들이 나오는데 그 소화액들은 물과 합쳐져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화액이 나와서 여러분이 먹은 음식물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다 분해를 합니다. 우선 입에서부터 하죠. 침에서도 나오는데 침에서는 뿌띠알린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고 이름이 어려워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침에서 나와서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 뿌띠알린이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자를 먹었다, 고구마를 먹었다, 오래 씹는다 그러면 이 입에 있는 이 소화액이 그걸 다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먹었을 때보다 오래 씹으면 더 단맛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소화액 속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를 시키는데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두 번째로는 세포의 호흡을 할 때도 이 물이 꼭 필요합니다. 세포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서 이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즉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소만 뽑아서 이 혈액 속으로 보내고 숨 쉬면 이 산소를 같이 혈액으로 보내서 이 혈액에 영양소와 산소가 빙빙 돌면서 세포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럼 세포 속에 들어가면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으로 영양소랑 산소가 같이 가서 거기서 자동차 엔진과 같이 뻥 하고 폭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그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4기통 엔진이라고 그러죠. 피스톤 운동을 해서 그게 바퀴를 돌리게 되는데 똑같이 우리 몸의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40%가 넘습니다. 자동차 엔진, 가솔린 엔진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고기만 먹었는데도 걸어 다니잖아요. 자동차는 꼭 뭘 먹어야 돼? 기름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로봇보다도 훨씬 효율이 높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합성을 할 때도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합성해낼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몸에서는 세포들이 만들어지죠. 네. 이도 만들어지고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만들어지고 또 입 안에 있는 입 천장이나 이런 데 있는 세포들도 만들어져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때가 나오죠. 때가. 그죠? 이 때는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근데 그 새로운 세포를 생기게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돼요. 세포가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은 음식물 중에 있는 단백질을 다 분해해서 요만한 덩어리인 아미노산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소화를 해서. 그래서 아미노산이 다 피 속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대로 다 가요. 머리로 가고 손톱으로 가고 발톱으로 가고 가서 다시 머리카락을 단백질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카락 단백질, 손톱 단백질, 발톱 단백질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성을 할 때도 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 몸의 온도 조절을 할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달리기를 하면 막 땀이 무지하게 나죠. 그 땀이 안 나면 여러분 몸의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쓰러져 죽게 돼요. 근데 이 온도를 조절하는 게 물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땀이 나면서 땀이 휘발되면서 이렇게 날아갈 때 온도를 확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로봇은 막 달리기 시켜놓으면 로봇가 막 엔진이 과열이 돼가지고 그게 작동을 더 이상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도 너무 계속 가면 냉각이 안 되면 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길가에 서 있던 자동차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자동차가 별로 없지만. 그다음에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죠. 우리가 먹으면 땀이 나면서 이 땀 속에는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이 같이 배출이 됩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변으로도 우리 몸에서 쓸 필요 없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물이 우리 세포들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우리가 툭 쳐도 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있어서 세포가 금방 부셔지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물이 없다. 세포가 그냥 삐쩍 마른 저 종이같이 돼 있다. 그러면 툭 치면 찢어지거나 상처를 쉽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이 그런 작용도 하고 또 이런 관절들 있죠. 무릎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어딥니까? 고관절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관절에는 관절액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물이 뼈와 뼈 또 연골과 연골이 닿는 거를 부드럽게 해줘서 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물이 모자라면 이런 작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물이 줄어들었어.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5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윤활 작용이 잘 안 되니까 움직일 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쓰여져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찬물을 먹게 되면 찬물은 내 몸 온도보다 낮죠.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 그래서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이 위에 이장을 통하면서 36.5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걸 데피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살 빠지고 싶으면 차가운 물을 자주 먹어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자꾸 써서 내 몸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에너지를 쓰니까 체중이 더 줄 수 있다. 뜨거운 물을 먹으면 에너지를 안 쓰잖아요. 그죠? 차가운 물을 먹을수록 그런 작용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2000cc씩 조금 온도가 낮은 물을 먹으면 체중이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 조절하는데도 물을 먹어요. 근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쌩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안 움직여서 찌는 거지 물 먹어서 찌지 않는다. 사실 물은 뭐 들어가면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연구회의라는 곳에서
하루에 얼마를 먹는 것을 권장하냐면 남성은 한 3,000cc를 먹어라. 1리터짜리 3개를 먹으라고. 먹겠어요? 그거 먹으면 맨날 화장실만 가야 되는. 여성은 2,300cc를 먹어라. 2개를 조금 넘게. 임산부는 한 2,400cc. 그다음에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 3,000cc 정도를 먹어야 젖도 잘 나오고 몸도 깨끗해지고 아이도 편해지고 내가 이 아이 낳기 전에 살쪘던 것도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 물은 여러분이 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에. 고기에도 수분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그 고기로 소고기로 1kg을 먹었다. 그러면 60% 정도를 빼버리면 얼마가 돼? 한 4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나는 1kg 먹었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을 먹은 거야. 뿐만 아니라 뭐 채소라든지 하는 것은 물이 더 많죠. 그죠? 오이를 1kg 먹었다. 다 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갈 때 뭘 가져가요? 오이 가져가요. 왜 오이를 가져가? 물 대신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오이를 먹지만 사실은 물을 먹는 거라서 우리가 물 대신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과일들이나 채소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음식으로 내가 필요한 물을 얼마나 먹느냐 하면 하루 필요량의 약 20% 정도를 물이 아닌 음식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만 실제적으로 물로 섭취를 하면 충분한데 우리 몸에 이제 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냥 맹물로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 하루에 평균 먹는 음식들을 따져봤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물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뭔가를 만들고 대사를 할 때 물이 생겨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한 300에서 400cc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다 합쳐놓으면 내가 이제 몸에 물이 생기고 들어간 물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한 1.34리터, 그러니까 1.4리터, 1,400cc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음식과 몸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배출되는 건 얼마나 되느냐. 우선 소변으로 얼마 나와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나와요. 많은 사람은 한 2.8리터 이렇게 나오는데 대변으로는 한 200cc밖에 물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물이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숨을 쉬거나 피부로 물이 얼마나 나오냐면 한 1.2리터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한 2,300에서 2,5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음식을 먹어서 또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1,400이라고 그랬으니까 빼면 얼마가 남아요? 얼마가 남아요?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물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보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루 먹는 물컵 그게 한 200cc 되는 거예요. 200cc 되는 걸로 8잔에서 10잔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8잔도 안 먹어요, 보면. 진짜 안 먹어요. 물 되게 안 먹어.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실수록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병이 생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 환자는 혈압도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는 당도 좋아져요. 그런데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물을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어요. 자, 물은 어떻게 흡수되느냐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물을 먹으면 위장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내려가서 소장에서 한 20%, 대장으로 내려가서 한 80%가 흡수됩니다. 근데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흡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변으로 나오니까 변이 묽은 변으로 설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여러 번 하면 물 흡수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탈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변으로 나오는 양 말고 대변으로 나오는 양은 200cc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다 내보내면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가 설사를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대장에서 물 흡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은
소장과 대장에서 주로 흡수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물이 흡수됐어요. 그럼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30초만 지나면 피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분이면 뇌와 생식기까지 그 물이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한 10분 지나면 피부까지 오고 한 40분 정도가 지나면 물이 온몸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조금 느린 사람은 2시간 정도면 소변으로 나와요. 조금 빠른 사람은 1시간 정도면 소변을 보고 싶어. 여러분이 물을 먹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가야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은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 근데 이 물은 들어가서 한 2시간 돼서 나온 게 전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나가고 지금 들어간 물은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먹은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약 1달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먹은 물이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던 다른 물이 먼저 나오고 이 뒤에 내가 먹은 물은 조금 더 남아있다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떤 증상을 느낄까요? 잘 보시면 1%가 부족할 때 우리가 물을 먹고 싶다, 갈증을 느낍니다. 2%가 부족하면 일을 잘 못해요.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집중을 잘 못하고 사람이 막 어수선해지고 3%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피가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거, 콩팥으로 가는 거 이런 피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문제가 생기죠. 4%가 부족하면 판단력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못 합니다. 이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라고? 판단을 잘 못하고 또 굉장히 초조한 막 초조하다. 아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초조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건 사실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면 물이 부족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식사를 잘 못하는 건데 식사를 한 서너 끼만 못해도 한 3%, 4%가 부족해져요. 그럼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5%가 부족해지면 호흡곤란이 오고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10%가 되면 심장에서부터 피가 온몸으로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콩팥의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20% 정도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죠. 그러면서 물을 안 먹어요. 굉장히 많이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청소년들 특히 이제 성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를 확인해 봤어요. 권장량을 하루에 한 5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니까 WHO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를 먹는 사람이 남자에서는 약 24%, 여자는 34%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7, 80%의 청소년들이 물을 안 먹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자식들이든 아니면 뭐 손자들이든 만나면 물부터 먹여. 물을 먹어라.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집중력도 높이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키가 크는데 뭐 쉬운 말로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거 사다 주려고 할 게 아니라 물부터 먹이기 시작해야 돼. 자,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물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2% 정도의 물 부족한 상태가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아이는 발달도 잘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쉬운 말로 학습 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평안하게도 하지만 이런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거죠. 물을 잘 드시면서 공부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물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이야기 이런 걸 한번 좀 풀어볼 텐데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뭐 탈수만 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고 입이 마르고 또 식욕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입이 말라서 혀가 쩍쩍 달라붙고 이러면요, 밥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먹게 되고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피로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느끼게 되고, 아우 나 사람이 왜 이렇게 피로하고 힘이 없지, 허약한 느낌도 오게 되고, 피부에도 수분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금방 늙어요. 주름도 잡히고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질도 막 생기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드시는 여성분들 화장을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요. 물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관절액이 사실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절 통증도 유발이 되고 근육이 막 경련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쥐난다고 그러잖아요. 쥐나면 막 쥐만 해결하려고 발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물러라고 그러잖아요. 수분 부족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분을 자꾸 잘 먹도록 해주는 거,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쥐가 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자꾸 먹게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물을 잘 먹으면 불안하다, 우울하다, 잠이 안 온다, 짜증난다 이것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이 되면 이런 우울증, 불안증, 화병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옆에 자꾸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은 거 사줄 게 아니라 물을 자꾸 먹여. 입 벌려봐!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것, 또 우리가 집중력이나 또는 학습 능력 이런 거랑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을 열심히 여러분이 권장량만큼 드셔야 됩니다. 자, 물 마시면 살찐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찔까요? 맞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와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물은 0칼로리예요, 0칼로리. 우리가 뭐 좋은 말로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 다 거짓말이에요. 기분 좋게 먹어도 칼로리 나옵니다. 하지만 물은 0칼로리예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0칼로리, 물도 0칼로리. 그러니까 물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먹어도 그 물 먹은 것으로 살이 찔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와서 아우 선생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쉽게 쪄요. 이렇게 이제 알아듣죠 우리가. 하지만 물을 먹어서 살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찬물을 덮이는 노력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자꾸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의 물을 많이 먹으면 2000cc 정도를 하루에 매일 먹으면 한 400칼로리 이상을 쓰기 때문에 체중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고 싶은 사람들은 물을 더 열심히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밥 먹는 중간에 물 먹으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데, 그래서 막 절대 밥 먹기 전에도 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밥 먹는 도중에 물 먹으면 막 혼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혼을 내시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건데, 그 물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소화액이 희석이 되면 바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농도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물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소화액이 다시 나와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다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식전에 먹든 식사 중간에 먹든 식후에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 나는 소화액이 희석될까 봐 물을 미리 안 먹어.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나한테 맞추면 돼. 나는 밥 먹기 전에 물 먹는 게 싫어, 기분이. 그러면 안 먹는 거고. 나는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 먹어야 밥맛이 나. 그럼 먹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옆에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식사를 하시면서 국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국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만 이 국물에는 나트륨,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금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국물을 조금 싱겁게 해서 적당한 정도로 먹게끔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못 먹게 가서 막고 막 혼을 내고 이러면 안 된다. 서로 싸우니까. 적당한 정도. 그다음에 소화액이 희석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중간에 물을 드셔도 소화를 반드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화액은 그대로 다시 분비가 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다 분해하고 소화 흡수시켜 준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하루 권장량이 8잔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8잔을 싸놓고 8잔을 다. 그리고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갔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소용없어요. 계속 꾸준한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마다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한 번에 500cc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연예인들 나와서 방송에서 1리터짜리 들고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 번에 500cc 이상 먹으면 우리 몸에 이 나트륨 이런 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희석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은. 그래서 빨리 그걸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몸에 있는 것들이 끌려 나와서 평형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물을 500cc 이상씩 먹는 것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콩팥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심장에도 부담이 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이 뇌 속으로 물이 들어가요. 뇌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뇌가 붓는 거예요. 뇌가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숨골이라고 하는 숨 쉬는 걸 관장하는 이 뇌가 눌려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건이 생겼었어요. 언제 생겼냐? 2007년도에 물 마시고 소변 참기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오랫도록 안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한 여성이 3시간 동안 7.5리터를 먹고 3시간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했어. 트로피를 받고 집으로 갔어. 잤어. 그리고 안 일어났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리터라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으니까 우리 몸에 나트륨이 뚝 떨어진 거죠. 나트륨이 희석이 된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피가 5리터 정도 있어요. 5리터. 근데 물을 7.5리터 먹었으니까 이게 2배 이상 희석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트륨이 뚝 떨어지고 이 나트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크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풀을 뜯어 먹지만 꼭 소금을 중간중간 먹여요, 일부러. 그 소금에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금도 안 먹고 물만 저렇게 먹은 상태에서는 이 뇌로 물이 들어가서 뇌가 부어서 숨골을 누르고 그래서 숨골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사망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마시고 소변 오래 참기 대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절대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 물이 술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술 먹기 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500cc를 막 한 번에 확 마시고 막걸리를 막 많이 마시고 이거 다 안 되는 일이에요. 콜라를 막 마시고 다 안 되는 일이고 항상 수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적당한 양을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씩만 먹어야 된다. 건강하게 우리가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미네랄이 포함된 생수를 먹는 게 좋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저건 약간의 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만 먹습니까? 아니요. 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간장도 먹고 뭐 꽁치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김치도 먹고 그런 다른 채소나 다른 반찬 안에 미네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에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전혀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미네랄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네랄이 안 들은 물을 먹으면 내가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수분은 그냥 수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생수라고 보이니까 권장할 뿐이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채소나 뭐 다른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한 양을 먹는 게 더 중요하지 미네랄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도움된다. 보통 한 잔 정도 먹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 한 컵이 180cc에서 한 200cc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못 먹어요. 어우,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이러고 잘 못 먹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자꾸 한 이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물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 물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물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땀을 흘렸으니까 맥주 한 잔 해야 돼. 맥주는 먹은 양보다 2배 이상의 물을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맥주를 500cc 먹으면 물을 500cc 먹은 게 아니라 물이 1000cc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맥주 먹고 수분을 채웠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카페인이 들은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내가 땀 흘렸으니까 커피를 한 잔, 그만큼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2배가. 그러니까 카페인 음료를 먹어도 우리 몸에 물은 전혀 흡수되지 못한 거예요. 더 나간 거란 말이죠.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맹물을 드셔야 되는 거죠. 맹물. 자, 나는 과일 주스가 좋아. 과일 주스를 먹어. 괜찮아요. 과일 주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여러 번 정말 내가 그냥 습관화해서 그걸 그렇게 드시게 되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내 몸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맹물이 가장 좋다. 또 하루 평균 얼마 정도? 8잔에서 10잔. 그러니까 많으면 한 1.5리터, 뭐 조금 더 가면 한 2리터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은 꼭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고기를 먹고 나서 물 안 먹는 분 많아요. 고기 먹고 물 먹으면 설사해. 이런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육식을 했어도 사실 육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단백질 외에도 나트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육식을 한 후에도 물은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꼭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다. 8잔을 먹으려면 하루 8번은 먹어야 되는데 8번이 언제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식사 전에 먹어도 한 잔, 식후에 먹어도 한 잔. 그럼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6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 한 번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자기 전에 먹으면 화장실 간다고 또 안 먹어요. 그러면 언제 더 먹어야 돼? 그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내가 언제 한 잔을 더 먹어야 되는지. 자, 물과 연관된 병까지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거의 끝나는데, 수분을 꼭 고만 먹게 해야 되는 병이 있어요. 그게 심장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든지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수분을 조금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 부종을 자꾸 유발해요. 많이 붓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조금 덜 먹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간경화가 있을 때도 수분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복수가 자꾸 차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충분하게 물을 먹어줘야 되는 질병으로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이 있을 때는 물을 더 먹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방광염, 요도염 이런 게 걸렸다 그럴 때는 빨리 씻어내야 되거든요. 소변량이 많아져서 세균들을 빨리 내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더라도 물 섭취를 늘려서 소변량을 늘리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증상이 좋아진다고 했죠. 혈압 떨어지고 당도 훨씬 더 잘 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먹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 이거죠. 물 대용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음료수 또 무슨 맥주, 카페인 이건 안 된다. 과일 음료도 당분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틀림없이 소변량도 많고, 소변량이 많다는 것은 많이 배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물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물 부족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은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충분히 하루 권장량 8잔을 충분히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물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서 물을 먹기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물에다 레몬 같은 거를 타 먹기도 하던데, 이런 것도 괜찮나요? 뭐 레몬 정도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당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향을 좀 내면서 맛을 내서 드시는 거 괜찮아요. 특히 이제 아나운서나 말을 많이 하거나 강연을 하시는 분들은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말을 많이 하실수록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수분 보충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허브차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좋죠. 이런 것도 괜찮나요? 네. 많은 분들이 허브차, 또 물을 먹기 힘들다면 레몬이나 라임 이런 거 좋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4주 동안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요. 4주 동안의 강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뭐 다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는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래서 그 상처가 쉽게 해결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거 해결하려면 칭찬과 성취감이 느껴져야 되니까 꼭 일하면서 이걸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암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물은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뭐 이 몇 가지 안 되는 거니까 다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몸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한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팁들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건강 챙기는데 유익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